네, 반갑습니다. 이변 있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계속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지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요. 총 2편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고 드리는 그 특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이제 낼 때 물론 자기의 자금 100%를 다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혹은 최소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그 임대인한테 전화가 가거든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질권 설정에 동의하시겠어요? 하면서 이런 식의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어떤 협조 불이행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어떤 염려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선 권리가 굉장히 깨끗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잔금일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있을 경우에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그런 겁니다. 임대인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예컨대 다가구 주택 이런 데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혹은 그 전에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일방적으로 경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심사를 다 넣어놨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실행일 사이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은 이걸 계약을 이제 물으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특약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임차인이 굉장한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인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임차 목적물의 권리 제한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이 승인이 안 된다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기존에 지급했던 그 계약금, 임차인이 지급했던 계약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특약은 이런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우리 이제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면서 허그 아니면 HF 그다음 서울보증보험 이런 이 세 군데 회사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어떤 그거를 지급 담보하는 어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구조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동의하는 등의 어떤 일정한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보증보험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는 계약서 쓴 다음에는 완전 나몰라라 하고 나는 보증보험 드는데 동의할 수 없어 협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아예 특약으로 고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리고 입주한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나야지 가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입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신청 당시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정한 변화 아니면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사유, 그게 임대인의 사유가 귀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 자체가 요건이 안 돼 가지고 보증보험이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귀책이든 임대인의 귀책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이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무효화한다라는 그런 그 규정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죠. 자, 세 번째 특약은 이런 것입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입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선변제권이란 뭐냐면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만약에 그 해당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치 저당권과 같은 어떤 그 권리처럼 다른 그냥 일반 채권자와 달리 그 매각 대금에서 저당권과 비슷한 효력으로 먼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보증금을 충당받는 어떤 그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무엇이냐? 전입신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실제 입주한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 세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우선 변제권 취득일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입주한 날이 11월 1일이고 그리고 그 입주하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는 11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이제 확정일자도 11월 2일 날 받았다고 한다면 언제가 그 우선 변제권 취득 기준일이냐? 11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입주는 11월 1일, 확정일자는 11월 2일이지만 전입신고 다음 날 이 11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가장 마지막으로 갖춰진 그 전입신고 다음 날인 11월 3일이 우선 변제권의 취득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이후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목적 주택의 담보로 저당을 해주거나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호실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국면이 있죠. 예컨대 계약은 먼저 체결했지만 그 뒤에 그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나중에 빌린 저당권, 나중에 설정된 담보권, 그 전세권보다 그 뒤에 투순위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저당권에 밀려가지고 배당 순위에 밀리는 어떤 그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특약이 필요한 겁니다. 특약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임대인은 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 다른 호실의 그 전세권 설정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설정하면 이건 계약 위반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내 어떤 우선 변제권의 순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이하게 잔금 지급일까지라고 하지 않고 잔금 지급일의 다음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는 입주하기 전에 다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그다음 뭐 확정일자 받는 거는 미리 다 하는 거지만 잔금 지급하는 날 보통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돼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이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변제권은 잔금 지급, 전입신고일, 즉 실제 입주일, 그 다음 날 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결국 아까 사례에서도 11월 3일에 그 우선 변제권의 그 기준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고 11월 2일 날 입주를 하면서 잔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임대인이 그 사기를 칠 목적으로 그날 바로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날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그 저당권의 순위는 11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든요. 지금 임차인의 경우 11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1월 3일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어떤 고의적인 악의적인 행위로 순위가 밀려가지고 또 배당 순위에 밀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다른 어떤 설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특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특약 중에 그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이 추가로 2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